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학 전문가입니다. 자, 7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8월 달 새로운 또 장이 시작이 되네요. 자, 우리가 말했던 썸머 랠리, 글쎄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오고 계신가요? 자, 일단 7월 달 장은 2차 전지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말 그대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2차 전지가 없는 사람의 아주 큰 수익률 격차, 또 반도체주들의 주도주 복귀, 진짜 시장은 지수는 겉을 보기에는 굉장한 평온한 바다 같은데요. 그 안은 정말 먹이사슬의 경쟁들이 엄청나게 무엇보다 좀 핫했던 7월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은 뭐 이전에도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종목보다는 업종이다. 네, 업종 내에서 종목들, 즉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 뭐죠?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훨씬 낫다. 주도 업종에 편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수익이 나신 분들은 나신 만큼 또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신 분들은 또 안 나신 만큼 좀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던 7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8월 장은 시작이 됐고요. 뭐 여름 썸머랠리 이제 가장 핫한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으셨다면 8월 달도 저와 함께 종목들 찾아다니면서 또 어떤 패턴들의 종목들이 거기에 다 주도주들의 답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도 여러분들 패턴 지난달에 분석했던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저랑 또 1시간 주식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우리가 이 짧은 1시간이지만 두 개로 좀 나눠놨죠. 그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패턴을 익힐 때까지 10가지 주가 상승의 그림자 패턴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또 한 주 동안 움직였고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주말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수익을 당장 내자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낳는지 또 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또 장중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베스트 트레이딩에 나와서 종목도 소개 많이 해드리니까 종목 발굴하고 찾는 시간은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좀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 가져보고요. 또 다음 후반 또 강의는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앞 시간대 하는 강의는 추세입니다. 그죠? 추세 강의라고 한다면 오늘 뒷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데이, 뭐 3일, 4일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일본 캔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또 특히나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익숙한 여기서 제가 이제 막 실적 얘기하고 이제 뭐 기업 가치 얘기하면 초보자들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을 못 읽으니까 만화책 보고 그림책 보고 서서히 책하고 친해지듯이 여러분들도 주식 초보자들 어때요? 차트부터 또 뭐 일본 캔들부터 좀 연구를 하시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가볼게요. 우리가 5일선 상승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계속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항상 우리 11선. 여러분들 이제 자다가도 이 화면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자다가도 이 화면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돈을 번다니까요. 그죠? 11선 상승의 패턴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또 특히나 시총 1,000억 원 수급형 주도주들이 추세를 잡고 이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그죠? 추세를 잡고 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하루 맨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지금 파네 어제 파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안 팔 수 있게끔 정말 한 번 사면 안 내려올 수 있게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도 통통하게 살을 찌워주는 종목들은 바로 추세형 종목들이거든요. 하루 10% 먹고 훅 빠지고 내일 뭐 5% 밀리고
매일 치고받고 하다 보면 결국 수수료만 날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형 종목들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손쉽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11선에 있다. 11선 상승 종목.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금 무슨 장입니까?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그죠? 지금은 2차 전지가 물론 약간 좀 시야를 가리고 시세를 왜곡하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 BM이 뭐 그냥 뭐 20% 가니면서 주가가 지수를 막 3%, 4% 급등시켜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세를 왜곡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장은 강세장입니다. 근데요, 이 11선 상승은 약세장이든 횡보장이든 작년에는 무슨 장이었죠? 작년에 되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그죠? 작년에 약세장이었죠. 그죠? 미국 우리가 이 주식하면서 정말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긴축, 자이언트 스텝을 겪으면서 기록적인 이 금리 상승기를 겪으면서 약세장이었죠. 근데도 그때도 11선 상승 종목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었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중에서 다른 거 다 지워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안 해도 이것만 해도 기본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선 상승 종목들 굉장히 좀 여러분들 앞으로도 중요시 봐야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그죠?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게 눌림목 매매를 이따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11선 상승 종목은요. 패턴을 말씀 좀 드릴게요. 5일선은 무슨 선? 시청자분들 이제 대답을 하셔야지 혼자 중얼중얼 걸려보세요. 5일선은 보유자의 선. 그죠? 신규 매수는 5일선 따라가면 아우 손 떨려요.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손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에서는 11선. 자 그러면 5일선 상승, 그러니까 종목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밀릴 때 우리가 여기서 11선을 잡는 거잖아요. 여기가 10일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패턴이라 그랬죠? 기간 조정.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누워버리는 겁니다. 안 내려와요. 기간으로 2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올라갔다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조정이 뭐가 있어요? 가격 조정. 가격이 내려와 버려요. 이거는 11선이고 가격은 올라갔다가 빡!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N자, 알파벳 N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N자형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이게 눌림목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패턴은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잡는 거. 여기가 무슨 선이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21선쯤 되겠죠. 그죠? 아까 봤던 건 눕는 거는 11선. 11선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21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니까 저 밑에서 천천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21선을 만나러. 그죠? 여기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바로 눌림목 21선 패턴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관 매수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하나 더 익히셔야 돼요. 그죠? 기관 순매수는 뭐라 그랬어요? 혼자로서는 크게 막 영향력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지는 않다. 기관 투자들 하도 단타를 많이 쳐서 그래서 기관 매매는 좀 어시스트 역할. 예를 들어서 적산벽이 나왔는데 기관이 산다. 11선 타고 가는데 기관이 산다. 눌림목이 딱 나왔는데 기관이 딱 눌림목에서 산다. 기관 투자자들은 차트를 잘 봐요. 외국인들은 차트를 안 본다 그랬죠. 그죠? 외국인들은 미국은 일본 차트를 안 봐요. 일본 차트는 우리나라 일본에서 건너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보는 거고 우리가 보는 봉 차트는 미국은 선 차트를 보죠. 그죠? 고가 얘네들은 시가가 없어요. 고가, 저가, 종가. 이게 미국의 선 차트입니다. 근데 얘네가 무슨 이평선을 보고 눌림목 매매를 해요. 외국인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근데 기관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항상 차트를 분석할 때 좀 어시스트 역할을 기관에 얼마만큼 해주는지 어떤 자리에 기관이 들어오는지 보면 종목의 수익 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세 연구는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조금 더 어려운 거지만 기관 매매가 합쳐서 눌림목을 한번 오늘 이따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차트를 볼 때 뭘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그죠? 우리가 객관식을 풀 때
아,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잘난 척하고 딱 쳐버리면 단어 하나 바꿔놓은 거 실수를 해서 틀려버리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든 우등생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아닌 거에 X부터 치고 간다 그랬죠. 그죠? 아닌 거에 X부터 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죠? 앞만 보고 뛴다. 누가 봐도 X잖아요. 그죠? X부터 아닌 거부터 치고 들어가. 지수 외적으로 종목을 볼 때도 안 좋은 거부터. 자, 21선 눌림목의 반대는 뭐예요? 21선의 눌림목은 21선을 만나면 올라간다라는 가정 전제하에 패턴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21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21선만 맞으면 떨어져요. 이 검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맞으면 떨어져요. 맞으면 떨어져요. 자, F&F 홀딩스가 지금 안 좋고 뭐 주가가 뭐 리포트도 뭐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지만 기업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죠? 주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평선을 단기평선을 맞고 역배우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정말 이런 종목들 한 번 걸리면 뭐라 그랬어요? 손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루에 2, 3%씩 맨날 떨어지니까. 그죠? 이런 종목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반등 나와서 사지 말라고요. 반등 나와서 사지 말라고. 이런 거. 그죠? 반등 나와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걸려. 그래서 F&F 홀딩스 이런 패턴들 반등 시에 매수 21선 돌파할 때 매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패턴을 잘 보셔서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N소프트도 아시겠죠? 올라올 때 지금 깔려 있잖아요. N소프트 반등 준다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1선 맞고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런 패턴들에 걸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다. 더네이처 홀딩스 이런 거 어때요? 21선만 맞으면 뚱뚱뚱뚱 계속 떨어져 버리죠. 그죠? 21선만 맞으면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 21선만 맞으면 떨어지는 패턴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어요. 떨어지는 걸.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될 거를 좀 몇 개 종목 말씀 좀 드릴게요. 이지 이런 거. 자, 왜냐하면 이게 요새 반등을 좀 줬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 21선이 검은색 선입니다. 자, 반등 주죠? 올라와요? 쑥! 다시 뿅! 두들겨 맞아요. 올라와요? 또 뿅 두들겨 맞을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죠? 그죠? 두더지 딱 올라오면 망치로 빵 때리는 거예요. 21선이 이런 거예요. 종목이 올라오면 빵! 종목이 올라오면 빵!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비동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면 21선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주가는 21선 맞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 반등 줄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반대로 또 로보티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21선에서 어떻게 돼요? 올라오잖아요. 로보티지, 로보테마, 로보티지 올라온다. 안 된다니까. 올라온다. 안 된다니까요. 올라오죠.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올라올 때 반등 준다고 사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365일 빠지는 주식은 없어요. 365일 중에 한 100일 올라오고 200일이 빠진다라고 보면 그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이죠. 그죠? 그죠? 한 3일 올라오고 한 5일 빠지고 한 이틀 올라오고 한 4일 빠지고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일본 캔들에서는 뭐가 좋다고 그랬죠? 적산병, 양봉 3개가 붙어주는 패턴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적산병 캔들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드렸던 거는 11선 상승 패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꽃놀이패.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꽃놀이를 붙여버렸겠습니다. 그죠? 꽃놀이다. 꽃놀이패 아주 좋다. 신이 나는 수익이 많이 나는 꽃놀이패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평선을 돌파할 때도 21선 골든크로스도 양봉 3개, 눌림목에서도 양봉 3개, 적산병이에요. 양봉 3개, 다음날 사는 겁니다. 양봉 3개까지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주식은 언제나 반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적산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이 있으면 사상 최악의 실적이 있고, 흑자 전환이 있으면 적자 전환이 있고,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가 있고, 주식은 항상 모든 게 반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는
흑산병 있겠죠. 그죠? 이따가 패턴에서 배우실 텐데. 자, 지금 흑산병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요새 자, 루닛입니다. 저 뭐야? 감히 루닛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AI, 인공지능, 의료, 암, 루닛, 뭐 미국의 바이든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 루닛을 대장주임은 인정, 그죠? 바이오 AI 쪽에서 대장주임은 맞잖아요, 그죠? 암, 캔서 프로젝트, 암, 그죠? 대장주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제가 이제부터 루닛을 떨어진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감히, 그죠? 제가 뭐라고 이런 대장주를. 왜? 음봉이 지금 어떻게 돼요? 흑산병. 우리는 눌림목에서 적산병 나오는 종목을 사는 거고요. 21선에서 흑산병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팔면 됩니다. 이거 21선에서 흑산병으로 깨고 있잖아요. 음봉. 역배열로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러죠. 얘가 빠지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쭉 밀리겠죠, 그죠? 이러니까 우리가 차트 강의를 추세 강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죠? 이런 거에 안 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패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1선 맞고 떨어지는 종목, 음봉 3개로 추세 이탈하는 종목, 이평선 깨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심, 또 조심, 바로 손절 내지는 매수 금지. 아예 안 사면 아무 일 없겠죠, 그죠? 매수하지 말자고 이런 거, 그죠?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 상승 종목도 보시면 뭐 LS 그룹주들의 버프, 갑자기 LS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급등했지만, 자, 잘 보세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 주가가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자, LS 일렉트릭도 보시면, 자, 11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잘 보세요. 차트를 좀 당겨드릴까요? 네, 자, 한번 당겨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11선을 어떻게 타고 가는지, 결국 휘날레는 이제 치긴 쳤지만, 2차 전지를 치긴 쳤지만, 네, 휘날레는 바로 이런 패턴. 양봉이 너무 기니까 안 보이는구나. 차트는 5%짜리가 가다가 20%짜리 하나 딱 떼어버리면 다른 차트들이 다 요만해 보여요. 착시 효과가 있죠, 그죠? 장대 양봉 이만한 거 등장하는 순간 앞에 차트가 다 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장대 양봉 뜨기 전에, 자, 6월 달부터 어떻게 돼요? 파란색 선. 자,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이게 11선이에요, 이게 11선. 21선까지 안 밀리죠? 여기까지 밀리면 안 돼요. 그건 눌림목이잖아요. 그건 안 좋다니까요.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눌림목은 기관 매수 들어와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11선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9만 원대에서 빵! 11만 원. 13만 원대까지. 이제 장대 양봉이 등장하니까 앞에 차트가 안 보이죠, 그죠? 어찌됐든 11선을 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대장주 시세를 냈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11선 상승 종목이 각 업종에서 대장주. 올해 에코프로 연초에 작년에 에코프로가 갔어요? 작년에요? 아니, 작년에 에코프로 안 갔어요. 올해 에코프로 갈 때 한번 차트 잘 보세요. 올해 에코프로 어떻게 갔냐면, 지금도 물론 뭐 시장에서 잘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대장주가 됐는지. 작년에 에코프로는 한 번도 11선을 깨지 않고요.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80만 원대까지. 자, 주가 보시면 작년 2월부터 에코프로가 움직였었죠, 그죠? 작년 2월부터.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 양봉 밀집부터, 그죠? 양봉 밀집부터 에코프로가 시작을. 뭐지? 양봉이 밀집하네? 뭐야? 추세가 사네? 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때 주가가 한 10만 원? 그죠? 10만 원도 안 된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갖고, 잘 보세요. 11선만 되면 가요. 11선만 되면 갑니다. 11선만 되면. 21선까지 한 번도 안 와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11선 깰 때까지. 언제? 기억나시죠? 2일 연속 음봉 마감할 때. 종가 기준이에요. 11선 매매는. 종가 기준. 종가 기준에서 깬 적이 없어요. 자, 위험했던 순간 여기. 한 번 깼잖아요. 다음 날 바로 말아 올립니다. 바로 말아. 음봉 다음에 바로 양봉이 붙어주는 거예요.
자, 위험하죠? 다시 붙어주죠. 위험하죠? 다시 붙어주죠. 위험하죠? 다시 붙어주죠.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야. 되면 치고 올라가. 이렇게 가서 얘가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갔죠? 과거 80만 원까지 갔어. 80만 원. 언제 팔면 돼요, 그러면? 자, 이날 파는 거예요. 이날 팔면 됩니다. 요날. 자, 보세요. 11선 밑에 드디어 깨졌죠. 이렇게 이틀. 하루 밀렸고 이틀째도 11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여기서 파는 겁니다. 이거는 다 세이브예요. 11선 다 위에 종가 올려놨잖아요. 다 올려놨. 이날이 안 된 거예요, 이날이. 이제 이제 패턴을 좀 아시게. 이날 팔면 돼요. 이날. 왜? 뭐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는 원칙이잖아요. 사용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안 지키면 이 매매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매매 예외를 두잖아요. 여러분들 21선 눌림목 매매하다가 21선 깨지면 갑자기 기업 분석하잖아요. 분명히 차트 보고 샀는데 고점에 물리면 갑자기 재무제표 봅니다. 차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깨지면 30% 손실 나면 갑자기 실적 얘기합니다. 그래도 실적은 좋지 않나요? 차트 보고 샀는데 왜 갑자기 실적 얘기야? 실적 보고 샀으면 차트 밀려도 갖고 가는 거고요. 그죠?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1선 매매는 이틀 연속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에 사서 60만 원에 파는 거 6배. 한 번 사면 11선 매매는 좋은 게 그래서 한 번 사면 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몇 달이고 갖고 갈 수 있어요. 다 벌면서 11선이 안 깨진다는 것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하실 때 11선은 정말 조커다. 여러분들 뭐 매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뭐 주식을 뭐 먹고 사는 얘기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수익 내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목들 더 볼게요. 가온칩스 이제 딱 보면 아시잖아요. 가온칩스 11선 안 깨죠? 이제 뭐 동그라미 그리기도 귀찮네요. 11선 안 깨죠? 아직도 가는 그림이에요. 아직도 11선 안 깼습니다. 그죠? 가온칩스 끝난 거 아니에요. 보유자라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매수자라면 기다리세요. 지금 될라 그러죠? 데릴 때 사는 거예요. 그죠? 가온칩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DNF.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다 여기 있어요. 반도체에서 전구체 쪽에서 대장주 DNF도 11선에서 계속 치고 가요. 21선은 주가가 안 가요. 안 내려와요. 기가 막히죠. 11선만 타면 가요. 11선만 타면. 위험했죠? 11선 위험했죠? 여기 파란색 좀 되잖아요. 살리죠. 여기 진짜 위험했죠. 그죠? 바로 살리죠. 이런 거. 이제 11선 어떻게 살려나가는지 보이시죠? 에코프로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보이시고요. 그죠? 이런 것도 아직도 안 끝났죠. 그죠? 이런 거. 11선 상승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장에서 조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요. 자, 그러면 뭐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화 시간은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없어요. 녹화하고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죠. 근데 토요일 날 방송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월요일 기준입니다. 토요일 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 지금 핌스입니다. OLED 종목인데요. 자, 됐죠? 살렸죠? 죽었어요? 살렸죠? 사는 거예요. 매수. 토요일 날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월요일이니까요. 화수목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핌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을 한번 해보자. 뭐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패턴을 분석하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바이오다인 이런 거 이것도 11선 이제 눈치채셨죠, 그죠? 11선 살렸죠. 11선 살았죠. 이런 식으로 11선 살려갈 때까지는 계속 추적 끝까지 쫓아가는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외국인 매매는 뭐라 그랬죠? 외국인 매매는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드는 것만 쫓아가자. 이평선해서 막 주가 쫓아오는 거 말고 외국인 매매는 지분율 10%대 미만에서 고개를 확 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외국인 지분율은요
이렇게 매수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외국인은 열을 삽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와, 외국인 산다 쫓아갔다가 당한 경우 많았을 거예요. 왜? 외국인 매수는 예를 들어서 10일을 외국인이 계속 싸요. 조금씩. 그래서 10일을 샀는데 주가가 하루에 1%, 2%, 뭐 1%, 2% 해갖고 한 10%는 올랐어요. 그래도 사니까. 근데 11일 되는 날 하루 딱 안 사잖아요. 하루 딱 팔잖아요. 아니 열흘을 샀는데 하루 안 산다고 하루 판다고 주가가 마이너스 그냥 5% 6% 막 그냥 가버려요. 오른 거 그냥 다 토해버려요 한 방에. 외국인은 그래요. 외국인 매매가 그래요. 외국인 매매가 수급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호재도 좀 둔감해지는. 외국인이 처음 살 때는 와 외국인 산다 좋은데 내일 또 사. 이제 너무 당연한 거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누가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은 굉장히 좋고 설레고 둘째 날도 뭐 좋겠지만 한 1년째 이벤트를 맨날 똑같은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식상하잖아요. 근데 하루 안 해주는 날 이벤트? 오늘 왜 안 해주지? 이제 사랑이 식었나? 이제 내가 싫어진 건가?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은 어떻게? 첫사랑. 처음에 확 고개 들 때, 스파크가 확 필 때 이런 것만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상승은 항상 여러분들 지분율 점증하는 종목들 말고요. 기관은 대신에 지분율 기관은 열흘 사고 20일 사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외국인은 한 번 살 때 확 땡기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외국 매매는 패턴을 좀 짧게 갖고 간다. 7월 마지막 주에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뭐 지난 패턴은 제가 이제 말씀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이라이콤 보이시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거 외국인 지분율 고개를 주가가 확 고개를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고개를 확 들어. 이제 안 사요. 잘. 이제 누워버렸죠. 이제 11선 매매가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 매매는 이제 얘는 아니에요. 이라이콤. 이렇게 한 번에 들 때. 그리고 과거에 또 보시면 뭐 오스코텍 이런 거 외국인 지분율 그래서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들 때 그죠? 여기서 이렇게 트레이딩 한번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는 뭐 이건 모르는 거고요. 그죠? 이럴 때 한번 싹 들어갈 때.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말쯤에 신을했던 건 이제 원준. 제가 말씀 좀 드렸던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죠. 가짜 기업 얘기하죠. 제 자랑하려고 그래요. 네. 모두 잠든 후에 원준, 2차 전지 소속노, 외국인 지분율이 주가 확 들어 올렸죠. 그죠? 이런 거. 원준.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 찾으시면 아마 좋은 시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뭐 이렌텍 이런 것도 딴 거 없어요. 주가 그냥 얘는 외국인 매매는 차트를 안 봅니다. 이게 어디 올라갈 차트예요, 이게? 21선 깔리는 차트지. 그러니까 깔려 있잖아. 21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패턴입니다, 오히려. 근데 모든 것을 한 번에 한 큐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외국인의 코브라 머리. 빵! 네, 이거 보이시죠? 빵. 얘는 할 수 있어요, 얘만. 대신에 당일. 추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추세는 아까 많이 배웠잖아. 11선 이게 추세이고 얘는 시세. 외국인 매수는 시세. 한 번에 큐! 딱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영풍정밀 이런 것들 꼭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탁 치는 순간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국인들 매매는 탁 고개를 한 번에 탁 뜨는 말 그대로 어제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는 일주일 동안 사는 2주 동안 사는 외국인은 반갑지 않다. 대신 오늘 딱 말 그대로 스파크가 오늘 딱 첫눈에 반한 외국인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외국인을 잡아채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눌림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눌림목 강의는 처음 하는 강의인데요.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21선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지금 알차라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기관 매매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눌림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자, 어떻게 돼요? 21선 눌림. 자, 얘는 이렇게 갔다 11선 깨졌잖아요. 얘는 11선 매매가 아니잖아. 깨졌잖아. 얘는 깨진 거예요. 얘는 깨졌잖아요. 이렇게 음봉 밀집으로. 자, 그럼 눌림목을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산다? 아니요. 기관 매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국인 필요 없어요. 이제 외국인 필요 없이 기관. 눌림목은 외우세요. N자 눌림
필요 조건 기관. 이게 더해야 된다고. 기관이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고요. 기관 매수 옵션은 이거 깨져요. 기관 매수 옵션은. 아시겠죠? 기관 매수 어시스트가 있으면 눌림 받고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오늘 패턴이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 지금 주가가 올라갔고요. 동양 EMP 이런 것도 자 주가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변동성은 작잖아요. 자 21선 눌렸습니다. 뭐 올라간 것도 없지만 기관 매수 들어오죠. 매수예요. 이거 매수예요.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또 봐야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법에 되는 거잖아요. 눌림목에서 기관이 들어오네요. 오케이. 외국인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이 매매는 외국인은 항상 코브라만 하는 거. 코브라만. 바닥권이든 어디든 외국인은 차트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든 신고가에서 코브라도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동양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JVM입니다. 지금 눌림목이 살짝 만들어졌죠. 그죠? 자, 보세요. 기관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어요. 근데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기관이 근데 다시 사요. 누가 지금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죠? 기관이. 근데 21선에서 눌림목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자, 아까 우리 뭐 봤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알체라. 기관의 주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기관이 파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기관이 다시 사니까 눌림목이 만들어졌고 상한가가 갔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종목의 사이즈는 틀리고 알체라는 이제 VFX고 JVM은 이제 이 약국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멘텀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쓰레기 종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쓰레기는 아예 패턴 연구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패턴들이 보이면, 자, 아마 JVM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주말에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첫 녹화 방송이 시작이 되고 주말에 이제 계속 강연을 보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뭐 우리 노란톡방 안내는 매주 해드리니까요. 그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내일 뭐 해서 매수를 들어가 있겠죠. 그죠? 아마 토요일쯤 되면 여기가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은, 토요일 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이쿠, 저거 놓쳤구나. 이거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 녹화 방송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QR로 밑에 노란톡방 안내를 계속 드릴 거예요. 들어와서 계셔야 주중에 이런 종목들, 패턴의 종목들을 연구하고 매매하고 스킬을 쌓아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죠? 왜?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눌림목 패턴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만.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 잘 보시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보통 강의가 이제 한 30분 정도 패턴 강의를 하고 나머지 이제 후반에는 뭐 실적 강의를 하던 또는 뭐 공급계약 공시를 강의를 하던 또는 지난주에 뭐 주식 4계절과 관련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들, 고전 얘기들, 또 주식시장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생리와 같은 주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와 같은 얘기들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기관 순매수를 새로 강의를 해드리느라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하다가 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나갈 테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까지 일단 개념만 일단 잡아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초보자들한테 말 그대로 아유 이거 알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가장 기초. 제가 이제 제가 주식을 하니까요. 업이 이거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것만 주식만 했어요. 다른 걸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직업 가져본 적도 없고요. 이 길만 오롯이 지금 한 20년째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도 저희 와이프도 주식을 관심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이걸 먹고 사니까요, 그죠?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막혀서 주식을 안 합니다. 못 가르치고 주식을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빨간색은 올라가는 거라며 파란색은 떨어지는 거고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물론 미국은 색깔은 틀리지만 우리나라 보면 자 근데 양봉 하락이 있고 음봉 상승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가 때문입니다. 시가. 미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갭이 있잖아요. 갭이 뜨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시초가가 결정해서 봉의 칼라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시초가가.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초보자들한테 가장 난센스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양봉은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즉 어제 1,0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어제 종가는 1,000원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시초가가 900원에 시작을 했어요.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10%나 빠져서 출발했네. 시초가가 900원이었다니까. 이건 어제 종가고요. 어제 끝난 가격. 자 근데 9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종가가 950원에 끝났습니다. 950원. 그러면 얘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 어제 주식을 1,000원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빠졌잖아. 1,000원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950원에 마감했다니까? 근데 주가는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양봉이야. 올랐어. 마이너스 5%인데 올랐어.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가 때문에 그래요. 시가 때문에. 시초가 기준에서 캔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양봉인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올랐어도 음봉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따가 음봉 캔들 볼 때 말씀 좀 드릴게요. 반대의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매수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거고 상승 추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가가 여기 시초가가 있으면 종가가 여기 있습니다. 시가 종가만 있나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여기도 왔다가. 그러면 시초가와 종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해볼까요? 900원과 950원이 있습니다. 딱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00원도 한번 갔었어요. 1,000원도 한번 갔었어요. 어제 1,000원이었는데 1,000원까지 손실을 다 한 번은 만회했어요. 반대로 하락도 그냥 이건 밑꼬리라 그래요. 900원에서 그냥 딱 900원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왔을까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죠. 한 85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850원이 시가 기준에서는 저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900원에서 850원을 갔다가 다시 900원으로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와리가리한 겁니다. 그죠? 시가는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1,000원까지 갔었던 거는 윗꼬리로 마무리. 여기는 950원에 마감했으니까 이 50원은 윗꼬리. 밑에 이 50원은 밑꼬리. 윗꼬리 50원, 밑꼬리 50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보실 때 이 양봉 캔들은 무조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꼭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봉 캔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9시 땅 시작을 한 시초가가 1,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종가가 한 뭐 900원.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음봉이잖아요. 그러잖아. 당연히 음봉이지. 마이너스 10% 빠진 거 아닙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헷갈리면 안 된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가는 거잖아요. 어제 종가가 1,0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초가가 웬일이야? 1,1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꿈꾸죠. 그죠? 갭상승. 10%가 떠서 출발했어요. 붕 떠서. 그럼 캔들은 어제 종가가
천 원짜리가 요만한 캔들이었으면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붕! 뿅! 떠서 출발했죠. 그죠? 10% 출발! 했는데, 밀리면서 종가는 1,050원에 끝났어요. 5% 올랐어요, 근데. 상승이잖아. 응? 어제 종가 1,000원인데 1,050원에 끝났다니까? 상승이잖아요? 근데 캔들은 음봉이죠. 1,100원에서 시작해서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시가는 1,100원, 10% 떠서 출발했으니까요. 종가는 1,050원. 그러면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으면 그날은 음봉이다. 그날은 음봉이다. 당연히 뭐 매도자가 많았겠고요. 추세는 하락 추세.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가가 이렇게 쓰면 올라갔다가 바로 그리고 막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장중에 한번 올라갔었던 시가 대비 올라갔었던 게 윗꼬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좀 드렸던 1,100원에서 출발했으면 한 1,200원까지도 한번 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이쿠 빠진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럼 짱이죠. 그죠? 근데 못 팔았어. 밀리더니 어이쿠 어제 종가가 1,000원인데 1,000원까지 빠졌다가 본전 온 거죠. 그죠? 1,000원. 1,000원 갔다가 다행히 종가는 1,050원에 마감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5%는 먹었어요. 1,000원이었으니까. 어제 종가는 1,000원이었으니까. 1,050원에 마감했으니까. 50원은 먹었는데 1,200원을 먹을 뻔했죠. 그죠? 20% 수익 날 뻔했었죠. 그 20%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챙긴 겁니다. 대신 여기서 한 푼도 못 건질 뻔했죠. 1,000원까지 밀렸으니까. 이게 이제 요만한 밑꼬리가 되는 거. 이 50원이 밑꼬리, 이 100원이 윗꼬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중에 하루에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몇 프로에 출발을 해서 어떻게 막 움직였다가 3시 반에 딱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일기장 같은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윗꼬리, 밑꼬리, 이게 일봉 캔들입니다. 일봉 캔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파란색도 상승이 있고요. 왜? 시가 기준이니까. 갭은, 캔들은. 그죠? 시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빨간색 하락도 있다. 갭이 떨어져서 출발하면 올라오더라도 어제 종가를 회복 못하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캔들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헷갈리는 걸 좀 넘어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자, 망치형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캔들을 이제 하나 두 개씩 뜯어볼게요. 자, 망치형 캔들. 자, 망치형 캔들은 몸통이 이제 캔들 메뉴에 있고 윗꼬리가 없거나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캔들 아까 배웠죠? 방금 배웠죠? 이거 무슨 캔들이에요? 그러면 종가가 뭐요? 고가. 캔들은요, 시가, 고가, 종가, 저가라니까요. 윗꼬리가 고가, 밑꼬리가 저가. 시초가가 시가, 종가가 종가. 그죠? 종가가 고가.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10,000원에서 종가가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한가잖아요. 상한가까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상한가는 구별이 돼야 되지만 오늘 윗꼬리가 없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계속 끝까지 올라갔었다. 밀린 적이 없다. 아까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캔들을 아까 다시 한번 헷갈릴까 봐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양봉에서 윗꼬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갔었다, 어디까지 내려갔었다. 그죠? 근데 이 캔들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고가가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죠. 오늘 안 밀렸다 한 번도. 종가까지 그냥 올라갔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종가에 쫙 이걸 뭐라 그래요? 종가 관리라 그러죠. 종가 관리. 오,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하네. 윗꼬리를 쫙 잡아주면서 종가를 끄집어 올려놓는 게 종가 관리예요. 이러다가 막판에 쭉 3시 반에 이게 종가 관리입니다. 자,
근데요, 이 망치형 캔들이 나는 오늘 하고 주식 이 종목 다 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캔들은 망치형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나는 오늘 종가에 던질 건데 종가가 계속 고가면 나는 오늘 팔고 안 할 건데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캔들은 상승 추세를 전환 시그널도 있지만 오늘 팔 사람한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매일 오늘 팔고 내일 사고 오늘 팔고 내일 사고 하는 주식 트레이더가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매일 주식을 매일 물 갈지 않잖아요. 그죠? 보유 종목도 있고 내일까지 갖고 가는 것도 있고 뭐 한 달째, 1년째 갖고 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무조건 뭐 스칼퍼 트레이더 트레이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치형 캔들은 그냥 개괄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왜 망치냐면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들면 토르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토르 망치. 토르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오늘 팔 사람한테는 최고의 캔들이지만 추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락이나 횡보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그널입니다.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게 딱 등장한 겁니다. 자, 토르의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를 지금 지고 있는 어벤져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어요. 타나토스한테 그죠? 밀리고 있는데 토르의 망치가 영화 보시면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망치가 하나 쾅 박히면서 막 토르가 막 전기 치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좀 어려울 때 약세장이나 종목이 하락이 좀 너무 길어질 때 횡보 구간이 길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갈 때 망치형 캔들이 하나가 땅 서주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반전을 노려볼 만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는 상승 추세의 전환 시그널이다. 토르의 망치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미지를 각인시켜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캔들 강의를 좀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토르의 망치 정도만 보시고 그러면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캔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또 패턴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어려운 장입니다만 난이도가 높은 장입니다만 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복잡한 뭐 업황 논리, 주식 짬으로 가는 순환매 논리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종목을 찾거나 내 보유 종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어질 또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 마스터 하셔서 이제는 차트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다른 초보자들한테 차트를 가리킬 수 있는 그날이 저는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